네,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도 뭐 석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지난 정부가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별 소식이 없었다라면서 이른바 채널 고정 이렇게 이제 했고 어제 이제 루돌프 준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 오늘 그 3명이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석방에 관한 어떤 보도도 유효함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3명을 석방해 준다면 이것을 미국은 분명히 선의의 표시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들 3명은 현재 노동교화소로부터 나와서 평양에 있는 호텔에서 뭐 의료 체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른바 강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구체적으로 오늘도 뭐 빠르면 오늘 뭐 석방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조만간 이 석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석방이 될 거는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것이 한 2가지 정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을 했겠죠. 그 전에도 과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인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억류자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갔다 와서도 계속 억류자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억류자의 석방은 지금 우리 소 편집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진정성, 북한의 진정성이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열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 미 국내 여론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오토 원비어 사건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악화됐었죠, 분위기가. 또 핵심적으로 이 미국 국내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 미 의회랑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제재가 완화되려면 미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대북제재 현대법부터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 의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차원에서도 이런 억류자의 석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이 된다면은 장소에도 어떤 회담 장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글쎄 언론에 따르면 뭐 오늘 또 그 석방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치 그런 어떤 스타일을 보면 약간 쇼적인 그렇죠. 그러면 미국 정상회담의 그 장소가 지금 이제 판문점이 다시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판문점에서 회담 후에 억류자들을 판문점에서 데리고 손을 잡고 자기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연출 외에도 혹시라도 북미 회담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이전 정부에서 계속 못했던 억류자는 자기가 구출해 오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어떤 명분은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통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일본도 사실 납북된 일본인 문제를 우리나라에 와서도 항상 얘기하고 미국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 6명이 지금 북한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권 문제는 사실은 이런 특히 납북자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통해서 그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다뤘던 방법인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상대편에 대해서 조금 편합니다.
배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명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카터 대통령이 압박을 가해서 실질적으로 석방을 이뤄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비밀 해제된 문서로 확인이 되는데 아마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됐었죠. 역시 미국계 한국인 케네스 배 말에 따르면은요. 3개월 만에 24kg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북한에서 혹독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 6명 포함해서 뭐 일본인 납북자,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 다 빨리 석방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박 2일 일정으로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웨이보를 통해서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상당히 빠르게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웨이보에 있는 이제 중국 외교부 계정에 어제 오후 4시 11분쯤에 김정은 위원장과 왕이 부장이 만났다라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속보 형식으로 이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종전 그리고 정전 체제에서 이제 평화 체제로 바뀌는 이런 부분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 소통을 좀 유지를 하고 협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런 전반적인 지금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른바 중국 역할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북한을 향해서 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북중 우호 관계는 북한의 확고한 전략적 방침이다라고 밝히면서 또 비핵화 이 부분은 확고한 북한의 어떤 결연한 의지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앞으로 그러한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답은 주지 않았다. 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왕유와의 만남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이 특별 사찰을 거쳐서 2020년까지 비핵화하겠다. 뜻을 비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 보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만약에 그 북한이 이른바 이제 비핵화의 그 시기를 못 박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입니다. 지금 북미 간에 얘기되고 있는 건 아직 이 수준까지는 못 나갔고요. 북미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지만 중국 외교부장한테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저는 그 주목했던 그 서로 간의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측은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의미는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뭐 중국이 늘 얘기했던 쌍계 병행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비핵화 조건으로 북한이 이제 체제 안전 보장, 뭐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을 맺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2020년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한을 못 박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맞느냐 그런 논란도 아직 안 끝난 시점에서 더군다나 뭐 미국은 절대 아직 보상할 수 없다라는 데 2020년까지 못을 박는다라는 게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CVID에서 PVID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P라는 게 이제 permanent 영구적이라는 표현이고 C는 complete 완전한 거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VID를 많이 쓰는 것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그 표현을 썼고 그것은 결국은 완벽한 비핵화죠. 북한이 앞으로도 비핵화를 핵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핵을 완전히 없애고 핵 기술뿐만 아니라 핵 뭐 과학자라든지 데이터도 다 없앤다라는 의미인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P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뭐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I라는 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영구적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번에 그 PVID를 얘기하면서 좀 주목한 것이 그 표현이 들어간 것이 조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이 딱 시기를 못 박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한다라는 거고요. 2020년은 아까 말씀하신 건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임기 내에 어떤 과시적인 것을 확실히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갑자기 11년 만에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드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방문한 것은 이른바 이제 차이나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선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죠. 예. 그것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얘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나가니까 당장 중국 언론에서 왜 이게 남북미냐, 당연히 남북미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에 중국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안보적인 이해가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사드뿐만 아니라 뭐 주한미군 문제, 한미 동맹 문제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좀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처음 시작을 이 비핵화의 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중국의 참여를 썩히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행위자가 늘어날수록 서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지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약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산으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예. 자, 남북 대화 훈풍을 타고 있는데 협력의 기운이요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남북 탁구 단일팀 소식. 대회 기간 중에 단일팀을 만드는 거는 사상 초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만들어졌어요. 이게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1991년에 그 일본 지바 맞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때 그때 했었으니까 27년 만에 남북 탁구 단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것은 토마스 바이게르트 국제 탁구 연맹 회장이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최근에 남북 관계 급진전 이런 거 속에서 예. 이제 남북 양측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급진전을 타서 이루어지게 됐고 원래는 이제 8강전에서 남북이 맞붙게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자동으로 4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예. 그래서 4강 진출 확정돼서 이제 일본과 또 이제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최근의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좀 스포츠 쪽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양측 국기를 그냥 사용을 하고 팀 명칭을 코리아라고 했는데 뭐 체육 교류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반에 있어서 남북 교류 활발해져서 비핵화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원공 교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